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상징이자 기술 강국의 자존심이었던 미국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전 세계가 주목한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아닌 한국이 최종 파트너로 선택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연일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조차 한국 기술 수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술 강국들을 다 제치고 미국의 자존심까지 처참히 무너뜨려버린 그 혹독했던 현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테일러, 미국 시애틀 출신의 글로벌 인프라 기업 부사장입니다.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세계 최고의 스마트 인프라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죠. 제 이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두바이 스마트 시티 설계에 참여해 세계 3대 도시 인프라상을 수상했고 지난 15년간 50개가 넘는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어요. 프랑스, 일본, 독일 팀들과 수없이 협업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의 정점은 서구에 있다. 특히 우리 미국의 기술력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죠. 아시아 국가들, 물론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장 실전 경험이 부족한 신흥국 정도로만 여겼어요. 한국은 이론적인 설계는 뛰어날지 몰라도 사막이나 극지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경험은 우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제 경력의 또 다른 정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사우디 네옴시티 5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세계 각국의 기술자들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저는 달랐죠. 저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일일 뿐이었으니까요. 테일러 부사장님, 5분 후에 발표 시작합니다. 비서의 알림을 받고 난 후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훑어봤어요. 제가 설계한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AI 주차 시스템은 모래폭풍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고 태양광 패널은 극한의 더위에서도 최적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었죠. 자동 레스토랑 설비는 사막의 습도와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특수 설계됐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프랑스, 독일 기술자들과 눈인사를 나눴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도 같은 생각이 읽혔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지. 그리고 멀리서 한국팀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10년은 더 배워야 할 텐데 안쓰럽네. 지금부터 미국 테크놀로지스의 앨리슨 테일러 부사장님 발표가 시작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이미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실험은 시간 낭비죠. 첫 문장부터 사우디 고위 관계자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미 승리의 맛을 느끼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며 우리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사막의 모래폭풍도 50도를 넘는 극한의 더위도 우리 시스템은 이미 극복했습니다. 두바이에서의 경험이 증명하죠. 발표를 마치고 다른 국가팀들의 발표를 지켜봤어요. 프랑스의 우아한 디자인, 독일의 견고한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한국팀. 그들의 발표는 분명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서류상 기술일 뿐 실전은 우리 몫이에요. 제 옆에 앉은 프랑스 기술자에게 속삭였더니 그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가 모두 끝나고 사우디 왕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결정은 의외였어요. 각국의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전 환경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네옴시티가 들어설 사막 한가운데서 각국의 기술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죠. 일주일간의 테스트를 통해 최종 파트너를 결정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에 회의장은 작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더욱 자신감을 느꼈어요.
사우디 왕실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따라오려면 10년은 걸릴 거야. 이렇게 확신하며 저는 내일의 승리를 상상했습니다. 테스트 첫날, 사막의 아침은 예상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기온은 벌써 40도를 넘었고 바람과 함께 날아오는 모래는 피부를 핥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우리 시스템은 이보다 더한 환경에서도 테스트를 마쳤으니까요. 테일러 부사장님, 첫 번째 테스트가 10분 후에 시작됩니다. 팀원의 알림을 듣고 저는 마지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우리의 AI 주차 시스템이 첫 번째 테스트 대상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두바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던 자랑스러운 기술이었죠. 걱정 마세요.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테스트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I 센서가 모래 입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두바이에서는 완벽했는데. 기술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분명 이론적으로는 완벽했는데 사우디의 모래는 두바이와 달랐던 겁니다. 입자 크기가 더 작고 미세한 모래가 시스템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테스트는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한낮의 사막 열기 속에서 우리의 패널은 과열되기 시작했어요.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예상한 온도보다 사막의 복사열이 훨씬 강했습니다. 시스템 온도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원을 차단해야 해요. 그렇게 두 번째 테스트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경력 15년 동안 이런 연속적인 실패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마지막 테스트였던 자동 레스토랑 설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막의 극심한 일교차와 갑작스러운 습도, 변화에 시스템이 적응하지 못했어요. 로봇팔의 정밀 움직임이 방해받고 자동 조리 시스템의 온도 조절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사막은 우리를 거부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날의 테스트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팀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위안이 되지는 않았어요. 테스트 결과 발표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사우디 기술 고문 야신이 차가운 표정으로 저희 팀의 결과를 읽어 내려갔어요. 미국 팀 3가지 테스트 모두 불합격입니다. 사막 환경 적응력 부족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를 놓치면 회사에 미칠 영향, 제 경력에 생길 오점.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발표장을 나서는 길에 한국 팀이 지나갔어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김지혁 엔지니어의 표정이 유독 차분해 보였습니다.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테스트를 준비했을까?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밤새 자료를 검토했어요. 우리의 시스템, 설계 과정, 테스트 결과.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테스트 현장에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한국 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막을 정복하려 하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테스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불빛이 궁금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팀이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조용하고 체계적으로요. 멀리서 지켜보니 김지혁 엔지니어가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은 우리와 달랐어요. 모든 장비에 특별한 보호막이 씌워져 있었고 센서 부분에는 독특한 필터가 장착되어 있었죠. 모래 입자 차단 기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설치하는 모든 장비에는 사막 환경에 맞춘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에는 순행식 냉각 구조가 적용되어 있었고 레스토랑 설비에는 정밀한 습도 조절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김지혁 엔지니어가 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테일러 부사장님,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의 친절한 인사에 저는 그동안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직업적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흥미로운 설계네요. 그 필터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김지혁 엔지니어는 망설임 없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미세한 모래 입자까지 차단하면서도 센서의 민감도는 유지하는 나노 기술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개발된 배경이었어요. 한국의 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와 황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경험이 여기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이 자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 사막의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니. 그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힘을 앞세웠다면 그들은 문제 해결에 집중했던 거예요. 오늘 테스트는 자신 있으신가 보네요. 제 질문에 김지혁 엔지니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감보다는 준비를 철저히 했을 뿐입니다. 사실 사우디 프로젝트를 위해 1년 전부터 특별 연구팀을 꾸렸거든요. 1년이라니. 우리는 기존 기술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로 준비했는데 그들은 이 특정 환경만을 위한 연구를 1년이나 진행했다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의 테스트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팀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AI 센서는 모래폭풍 속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했고 태양광 패널은 극한의 더위에서도 안정적인 효율을 유지했습니다. 레스토랑 설비도 일교차와 습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했어요. 오늘의 테스트 결과 한국 팀의 모든 시스템이 합격입니다. 사우디 기술 고문 야신의 발표에 회의장은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테스트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큼직하게 코리아, 풀마크라는 결과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왕세자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국팀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한국팀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다음 날은 2차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혹한 조건에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였어요. 저는 밤새 팀원들과 함께 시스템을 보완했지만 자신감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테스트 발표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각국 기술자들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준비한 이번 테스트는 인공 모래 폭풍 속에서 48시간 동안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었어요. 실제 네옴시티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것이죠.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팀은 준비해 주십시오. 각국의 시스템이 차례로 가동되었고 곧 인공 모래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국 팀의 시스템은 12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과열되었어요. 프랑스 팀은 16시간, 독일 팀은 24시간을 견뎠지만 결국 모든 팀의 시스템이 하나둘 멈춰갔습니다. 일본 팀은 36시간까지 버텼지만 마지막 순간에 센서 오류로 실패했어요. 오직 한국 팀의 시스템만이 48시간 내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모래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고 온도와 습도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시스템 효율성이 초기와 거의 동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발표 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니터에 집중됐어요. 각 팀의 지속 시간과 효율성이 그래프로 표시되었고 한국 팀의 결과만이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팀은 한국 팀뿐입니다. 사우디 기술 고문 야신의 발표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왕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상적입니다. 특히 한국 팀의 시스템이 보여준 안정성과 내구성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왕세자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어요. 그의 시선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완전히 패배를 인정했어요.
우리의 기술력이 한국에 밀렸다는 사실을.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팀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김지혁 엔지니어가 팀원들과 함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김 엔지니어님. 정말 인상적인 성능이었어요. 제 말에 김지혁 엔지니어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생각했는데. 김지혁 엔지니어의 대답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었어요. 기술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 현장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었어요. 사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 그들이 직면하는 실제 문제들. 그것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는 항상 기술 자체에만 집중했지만 한국팀은 기술이 쓰이는 환경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였어요. 테스트 발표장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패배자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우디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이틀 만에 무너진 기분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우리 팀의 테스트 결과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졌습니다. 진짜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저는 최첨단 설비와 혁신적인 알고리즘이 좋은 기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지혁 엔지니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기술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김지혁 엔지니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간이 되면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김지혁 엔지니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놓고 무언가 작업 중이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사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테일러 부사장님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김지혁 엔지니어는 10년 전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몽골의 사막화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삶과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기술은 현장에서 태어난다는 것을요. 논문이나 연구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제 경력 초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거듭하면서 어느 순간 그 본질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 설계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사우디 현지 작업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들이 경험한 사막의 문제점, 일상적인 어려움들. 그것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김지혁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우리 팀의 접근 방식을 돌아봤어요. 우리는 기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만 가했을 뿐 사우디만의 특수한 환경과 필요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기술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우린 졌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패배감보다는 깨달음이 더 컸어요. 진정한 기술의 의미,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배운 값진 시간이었으니까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복을 꿈꿨고 그들은 공존을 꿈꿨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겠죠. 내일 있을 최종 발표가 기다려졌습니다.
이제 저는 결과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최종 발표일 사우디 왕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의 기술자들과 외교관들, 그리고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팀원들과 함께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평화로웠습니다.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네옴시티의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를 발표하게 됩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테스트 결과와 기술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 고문단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 고문 야신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국의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기술의 안정성, 내구성,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막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야신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실전과 사람을 본 기술은 한국뿐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모든 테스트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현장 적응력과 사용자 친화적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여전히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 고문단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주요 기술 파트너로 한국을 추천합니다. 야신의 보고가 끝나고 왕세자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문단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 발표합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한국이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팀 멤버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지혁 엔지니어 앞에 서서 제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더 나은 기술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일러 부사장님.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께 협력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김지혁 엔지니어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사우디 왕세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테일러 부사장, 당신의 기술력도 훌륭했습니다. 다만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더 적합했을 뿐입니다. 왕세자의 말에 저는 감사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왕세자님. 저도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사우디의 기술 협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왕세자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이번 패배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회의장을 나오면서 저는 화면에 비친 한국 국기와 한국 기술, 중동의 심장을 움직이다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의 진정한 힘은 국가의 자존심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왠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려졌고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우디의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어요. 저는 호텔 방을 나와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 산책로를 걷다 보니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한국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누군가 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김지혁 엔지니어가 혼자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익숙한 한국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시네요? 제 목소리에 김지혁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놀란 듯 하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테일러 부사장님, 이런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잠이 오지 않아서요. 당신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컵라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혹시 드셔보실래요? 한국의 맛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김지혁 엔지니어는 새 컵라면을 꺼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3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을 위한 발명품이죠. 컵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는 프로젝트 이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점들을 나눴습니다. 너희가 이겼어.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에서도. 제 솔직한 고백에 김지혁 엔지니어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어요. 그리고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승패를 가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발전해온 기술이니까요. 저희는 단지 이번 프로젝트에 더 적합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함이 다시 한번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는 컵라면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기술은 따뜻한 음식처럼 사람을 살립니다. 기술의 목적은 결국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뜨거운 컵라면을 먹으며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술을 경쟁과 우월함의 상징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김지혁 엔지니어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였고 협력의 매개체였어요. 난 이제 진짜 기술이 뭔지 알겠어. 제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테일러 부사장님에게 많이 배웠어요. 미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과감한 도전 정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서로의 장점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새로운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된 느낌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되었나요? 비결이 있다면요. 김지혁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우리의 역사 때문일 거예요. 한국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끈기. 이런 것들이 기술에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게 된 비결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사우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김지혁 엔지니어와 한국팀 몇 명이 같은 비행기를 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부사장님, 서울에 가시나요? 김지혁 엔지니어의 놀란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한국을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당신들의 기술이 태어난 곳을요. 그는 기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김지혁 엔지니어는 제게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추천해 주었고, 저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메모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꼭 방문해 주세요. 연구소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초대에 저는 기꺼이 응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패배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푸른 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편리함. 모든 것이 신선했어요. 다음 날 김지혁 엔지니어의 안내로 한국 기업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연구원들의 열정적인 모습,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기술 개발 철학. 이 모든 것이 제가 사우디에서 본 결과의 배경이었던 거죠. 우리의 강점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요.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합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배우고 싶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들어내는 작은 나라의 비결,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제 해결에 대한 끈질긴 집념이었어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여기에 돌아올지도 몰라.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회사에 전면적인 개혁을 제안했어요. 기술 개발 과정의 사용자 중심 설계를 더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지만 곧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우리 회사는 한국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었어요.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에서 김지혁 엔지니어와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10년 빠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제 말에 김지혁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현재 한국의 기술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바이 코리아라는 자부심 속에 사막 한가운데 미래 도시가 건설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술은 국가의 힘이다. 그러나 진짜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지금도 저는 종종 그날의 컵라면 맛을 떠올립니다. 따뜻하고 정겨웠던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기술의 의미를 배웠고 평생의 친구를 얻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